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에 공을 들여왔던 울산시가 그 후속 작업으로 지난 11일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요.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약칭 분산법이라고 부르는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특별법에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벗어나 한국전력공사를 거치지 않고 전력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의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이 특화지역 지정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선정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미룬 상태입니다. 울산시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일정에 맞춰 올 하반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특화지역 지정 분위기를 선점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업무를 전담할 분산에너지 지원센터 발족식을 가졌습니다. 특별법 제정에도 앞장섰듯 이번 지원센터 발족도 전국 최초 1호입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울산 지정을 위한 특화지역 계획 수립부터 기업 지원 신산업 발굴 등의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울산이 반드시 제1호 특화지역이 지정이 되어야 되고요. 울산 시민 전기 요금 또한 감면 혜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2차 전지나 반도체, 데이터 센터 같은 미래 첨단 산업을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울산시 발빠른 행보에 화답하듯 산자부의 주무부서장도 울산 특화지역 지정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울산시 또 관계자분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산에너지 지원센터는 울산시와 울산테크노파크의 기존 인력을 활용해 전체 10명으로 구성되며 센터장은 울산시 에너지산업과장이, 부센터장은 울산테크노파크 에너지기술지원단장이 각각 겸임합니다. 향후 특화지역 지정이 되면 정규 조직으로 전환됩니다. 울산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의 첫 수혜 지역이 되기 위해 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끝까지 총력전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올해 산업혁신 기반 구축 공모 사업에 울산시의 2차 전지 관련 사업이 선정돼 10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울산시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전국 최초로 고출력 원통형 2차 전지의 핵심 소재와 부품의 실증 기반을 구축해 관련 기술 선점과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올해부터 오는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43억 원 등 총 143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울산 테크노파크가 주관이 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울산과기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출력 2차 전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실증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 역세권 조성 이후 수년째 투자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텔 특화용지의 분양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과 울산도시공사는 어제 서울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KTX 울산 역세권의 호텔 특화용지에 대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설명회에서 울산경자청과 도시공사는 호텔 사업자와 증권사, 투자운용사, 법률자문사 등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울산역 주변의 투자 환경과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 인센티브 등을 적극 설명했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울산 컨벤션센터와 연계한 비즈니스 미팅 등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호텔 사업 투자처를 찾고 있습니다. 쿠팡 로켓 배송 업무를 해오다 지난 5월 사망한 택배 노동자 정슬기 씨와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쿠팡 측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어제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켓 배송 업무는 100km가 넘는 거리를 오가며 할당된 물품을 아침 7시까지 모두 배송해야만 하는 참혹한 노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정부는 쿠팡 배송 시스템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대학교가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유니스트와 함께 의사 과학자 양성을 위한 혁신 의료기술 과제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번 연구 지원 사업은 의료기술 발전을 위한 울산대와 유니스트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병원과 학교 등의 이공계 연구자 50여 명이 18개의 과제를 제출해 최종 5개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울산대는 오는 2027년까지 연간 5개의 공동 연구 과제를 선정해 과제당 1억 원씩 연간 5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북구청은 어제 울산대학교와 글로컬 대학 공동 추진과 업무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유비 캠퍼스 구축과 운영, 사업 연계, 정보 교류 확대와 기업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이번 협약으로 주민과 기업 재직자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로 파행을 겪고 있는 울산시의회가 결국 법적 공방에 들어갔습니다. 안수일 의원 측이 낸 가처분 신청 첫 신문기일이 어제 열렸는데 8월 중순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울산시의 후반기 의장 선거 논란. 안수일 의원이 의장 선출 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신문 기일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나 투표용지였습니다. 안 의원 측은 울산시의 의장 선거 규정에 동일 후보자에게 2개 이상 기표할 경우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잘못된 투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시의회 측 변호인은 2개의 기표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번 찍었는데 이게 선명하지 않아서 그 확인차, 재차 날인한 것이기 때문에 기표를 2번 한 게 아니다. 이게 2개를 찍은 게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그 외에 이 선거 규정이 울산에만 있는 좀 특유한 규정인데 그것도 좀 무효가 되지 않느냐.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규정이거든요. 또 3차 투표 때와 같이 논란이 될 만한 기표용지가 앞선 1, 2차 투표에서도 있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법적 분쟁이 끝나면 논란이 된 선거 규정 자체를 없앨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투표용지에 찍힌 기표 모양을 확인하겠다며 양측의 사진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또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할 경우 예상되는 피해 등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양측의 보완 자료와 추가 서면 등을 제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기표 용지가 그 날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고 싶어 하고요. 두 번째는 재판부가 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시의회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문은 종결됐지만 재판부가 증거자료 제출 기한을 오는 26일로 정한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는 법정 휴정 기간이 지난 8월 중순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성용 의장의 직무는 정지되고 의장 직무 대행 체제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엔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현 이성용 의장 체제가 유지됩니다. 가처분 인용이든 기각이든 정상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최종 사퇴 수수까지는 상당 기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상공회의소는 어제 상임의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에서 공석으로 있던 부회장에는 롯데케미칼 울산공장 양호철 총괄공장장이, 상임의원은 한국이네오스 스틸솔루션 임효수 부사장이 승계하도록 의결했습니다. 이어 상반기 사업 실적과 하반기 주요 행사 계획 보고회도 열렸습니다. 울산시의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 행사가 어제 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 주관으로 열린 어제 행사는 인구정책추진 유공자 표창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연, 그리고 방송인 샘 해밍턴의 토크 콘서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은 전 세계 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고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87년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제정했으며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기념 행사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올해 교육부 직업계고학과 재구조화 지원 사업에 울산 여자상업고 SNS 마케팅과와 울산상업고 IT 콘텐츠과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울산 여자상업고 금융사무과 3개 학급이 SNS 마케팅과 3개 학급으로 울산상업고 상공경영과 3개 학급이 IT 콘텐츠과 3개 학급으로 개편됩니다. 시교육청은 내년 교육부에서 학과별 예산 9억 7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1년간 신산업 신기술 분야 첨단 실습 시설을 구축하고 2026학년도부터 개편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울주군이 현대백화점 울산점과 함께 7월 한 달간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 영남알프스 완등 인증자는 오는 31일까지 현대백화점 울산점에서 1인 1회 한정으로 기념사진 인화 서비스와 액차 프레임을 제공받을 수 있고 현대백화점 울산점 스포츠 매장 등에서 다양한 할인 혜택도 받게 됩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범시민대책위가 사업자 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부실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재된 환경단체와 합동조사와 동식물 식생조사, 재해위험대책 등이 잘못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사업자 측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현재 낙동강유역 환경청에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상태며 관련된 주민 의견은 오늘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해 만든 스마트 승강장이 북구에서 전국 최초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반 버스 정류장과는 다르게 태양광 패널이 달려있고 내부엔 냉난방기와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도 있습니다. 북구청이 전국 최초로 전기차의 사용 후 배터리를 활용해 일반 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업그레이드한 겁니다. 전기차를 8년 정도 운행하면 배터리 용량이 75% 정도 남는데 이 배터리를 버스 승강장에 설치해 태양광과 야간 전력을 저장하는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에 활용하기 충분합니다. 전기차에 달려있던 사용 후 배터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장착이 되면 15년을 쓸 수 있습니다. 북구청은 지난 4월 지역 강소기업과 협업을 통해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일반 승강장에 활용해 스마트 승강장으로 업그레이드하는 특허 출원을 마쳤습니다. 기존 버스 승강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기존에는 전기를 써먹기만 하던 승강장에서 태양광 설비라든지 배터리를 이용해가지고 실제 에너지 효율을 늘리는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그대로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비와 공사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스마트 승강장의 전기 비용은 연간 60만 원 수준으로 예상돼 일반 승강장보다 6만 원 정도 비싸지만 일반 승강장엔 없는 냉난방기와 자동문이 있고 태양광과 야간 전력을 쓴다는 걸 감안하면 효율적입니다. 북구청은 올해 추가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국시비,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앞으로 3년간 본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 19개인 스마트 버스 승강장을 38개까지 2040년 연간 4천만 대가 넘는 전기차가 폐차될 걸로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 절약과 환경오염 예방 효과에 기대가 모입니다. JCN 뉴스 전동은입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어제 남구 신정 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위원회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행사는 경찰위원회 제2기 출범을 계기로 자치경찰 활동에 대한 이해도와 치안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간담회에는 김재홍 울산시 자치경찰위원장과 신정지구대장, 신정일동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자치경찰제 소개와 주민 건의사항 청취, 질의응답 등 현장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전국민주노총 조합 총연맹 울산지역본부는 어제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와 사내하청지회,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 지역 산재보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울산 지역 실태조사 참여 노동자 643명 중 산재 보험으로 보호받지 못했다고 답변한 노동자가 47%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 산재 결정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며 산재보험 전면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빛으로 극소량의 단백질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해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바이오 센서가 개발됐습니다. 유니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이종원 교수와 한국기계연구원 나노리소그래피 연구센터 전주연 박사 공동연구팀은 빛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물질로 바이오 센서를 개발해 복잡한 구조에서도 단백질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운 센서는 기존의 단백질 검출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어 전염병 확산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어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남구청은 기관장 역량평가와 기관장 참여활동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남구청은 행안부 장관 표창과 함께 재난특별교부세 8,8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울산 중부소방서가 어제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무료로 구명조끼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올해 5회째를 맡고 있는 구명조끼 대여 서비스는 울산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중부소방서 홈페이지에서 대여 예약을 한 후 지정된 119 안전센터로 직접 방문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중부소방은 바다 물놀이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고 강이나 계곡도 수심이 깊고 물살이 센 경우가 많다며 물놀이를 떠날 때 반드시 구명조끼를 챙겨주길 당부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